안녕하세요. 속닥속닥 조용한 이야기와 복닥복닥 활기찬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이번 주도 다들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번 주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이번 주부터 날씨가 더 많이 추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가을이 끝났다,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러면서 난리기는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은 아직 그런 겨울 날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추운 지역에는 첫눈도 벌써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이 추워지기는 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작년 가을 추석 때 반팔을 입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꽤 추워져서 이제 가디건 아니면 좀 더 두꺼운 거를 위에 입어야 해서 빨리 추워지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곳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처럼 날씨가 만약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다면 꼭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겨울 이불도 잘 꺼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실수 이야기했습니다. 실수 이야기하면서 이불킥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제가 이불킥 실수들을 이야기했더니 댓글에도 이불킥 실수 경험담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생리현상에 대한 이불킥 실수를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생리현상 뭔지 아시나요? 우리 살아있다 보면 화장실도 가고 뭔가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어쩔 수 없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이거를 생리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리현상에 관련된 실수들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딸꾹질도 본 것 같고 또 방귀에 대한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보고 대댓글 답변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댓글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다시 생각해 봤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지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댓글을 달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런 실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가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운동하다 보면 힘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실수가 자꾸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후회들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그래서 오늘 그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수나 후회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생각들을 흘려보내면 좋을지 우리 오늘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보통 어떨 때 실수들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뭔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약간 걷거나 산책하거나 살짝의 활동은 하고 있지만 딱히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보통 부끄러운 실수가 딱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나요? 예전에 여유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멍 때린다 라고 합니다. 가만히 별 생각 안 하고 있는 걸 멍하게 있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멍하게 있는다, 멍하니 있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캐주얼하게 말할 때 멍 때린다고 말해요. 야, 집중해야지, 멍 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멍 때릴 때 여러분들은 보통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멍 때릴 때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뭔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검진할 때 이 위 안쪽에, 우리 입 안쪽에 있는 이런 곳을 보려고 할 때, 체크할 때, 그때 잠들게 만드는 약을 넣잖아요. 그죠? 이거를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면제를 넣으면 이거는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 아픈 거, 그런 것들도 안 느껴지게끔 하는 게 마취입니다. 진짜 수면 마취라고 하면 잠에 들면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면 마취한 것처럼 아예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흔하지가 않대요. 제 남편도 뭐 멍 때릴 때 별 생각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샤워하거나 할 때 갑자기 막 키득키득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웃긴 생각 같은 거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아무 생각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웃긴 생각이나 좋은 생각, 그냥 가벼운 생각들이 후루룩 흘러가기 때문에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멍 때릴 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멍 때릴 때 생각이 많다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멍 때릴 때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좀 무거운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잘 남아서 나는 멍 때릴 때 생각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좀 그냥 생각들을 후루룩 흘려보내는 쪽인가요? 아니면 계속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자꾸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자주 생각나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좀 이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힘들기는 너무 힘들어서 입으로 소리를 냈어요. 아, 몰라, 몰라.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식으로요. 떠오른 생각들이 저리 가버리기를 바라면서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끄러운 음악이나 영상 같은 걸 얼른 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틀면 내 머릿속의 생각은 좀 날아가고 음악이나 영상 같은 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피해버리는 걸 회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들이 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그냥 회피하고 싶어지죠. 근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싫다고 해서 눌러버리면 오히려 그게 힘을 받아서 뿅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왜 이렇게 멍 때릴 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뭔가 아이들이 볼 것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는 한데 이게 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뇌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본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하게 추천, 강추드려요. 내 머릿속 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오는데 우리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죠. 이 중에는 물론 엄청 중요한 정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얼른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뇌에도 그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뇌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정보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이미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서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 나는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 나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상상도 하고 또 예상도 해보고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가 쉬고 있을 때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자꾸 불안한 미래나 아니면 자꾸 옛날에 했던 부끄러운 실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나 후회나 불안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문제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아, 이런 부끄러운 실수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진짜 싫은데 이런 게 좋지도 않은데 왜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걸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이번에 대본 쓰면서 더 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멍 때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멍 때리는 거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멍 때릴 시간이 있어야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나를 더 이해해 주고,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앞으로 좋은 계획도 세우고, 그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런 식의 말도 있죠. 그만큼 바쁘다 보니까 멍 때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 이런가요? 여러분들 나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특히 갓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갓, 영어로 God, 신이죠. 그리고 생은 한자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life, 삶입니다. 정말 인간같이 사는 게 아니라 God, 신처럼 사는 삶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신처럼 진짜 잘 사는 멋있는 인생을 갓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갓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은 모두 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보통 인간보다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하면 됩니다. 더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려면 비어있는 시간들이 없게 진짜 꽉꽉 시간을 채워서 무언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회사를 가는 길에 약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 뭐 커피를 내리려고 기다리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남는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짜투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짜투리 시간. 짜투리라는 건 원래는 우리가 옷이나 뭐 이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천을 사용하잖아요. 그 천을 뭔가를 만드는데 쓰고 나서 남을 때 이런 남는 천들을 자투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남아있는 자투리 천들 버리지 않고 모아서 만들면 알차게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자투리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아서 사용하면 정말 좋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투리 시간까지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우린 언제 멍을 때리죠?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까지 전부 다 끌어서 사용하고 자기 전에도 별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다 없앴기 때문에 몸에는 그렇게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멍 때릴 시간이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는 멍을 꼭 때려야 되는 건데 뇌에서 계속 그 멍 때리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 생각들을 꾹꾹 눌러 담다가 생각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그냥 흔한 그냥 별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부끄러운 실수들, 그때 이거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들, 그런 생각들이 부끄럽고 힘들고 그런 생각들이
팡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멍 때릴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꼭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거를 꼭 머릿속에서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멍 때릴 시간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줄이면 자꾸 부끄러운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유가 없어져서 남들에게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풀면 될지에 대한 해결책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멍 때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멍 때릴 시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출근하면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거를 조금 쉬고 좀 멍을 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멍을 어떤 식으로 때리면 좋을까요? 뭔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그 순간순간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바로 그 행동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고 하면 슬며시 눈을 감고 그때 느껴지는 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그리고 공기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느껴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커피를 내릴 때 커피 내리는 소리, 커피 향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느껴보는 겁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숨은 쉬고 있죠. 내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있구나. 이런 거에 집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뭔가 실수했던 부끄러운 생각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회피라고 한다고 했죠. 회피하지 않고 이것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얼굴이 좀 화끈화끈하구나. 약간 뜨끈한 기분이 드네. 내가 지금 불안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지 않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볍게 생각이 또 떠오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식 명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냥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맛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이런 걸 더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전에 무슨 잡지에서 아몬드 명상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몬드도 한 알의 아몬드일 뿐이지만 보면 오돌토돌 뭔가 이렇게 질감이 느껴져요. 텍스처라고 하죠. 그 겉에 있는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보면 향이 나죠. 아몬드 향. 그리고 씹었을 때의 소리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을 만약에 한다면 요즘 이런 것도 유행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찾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초록색을 찾기로 했다면 초록색 잎, 초록색 지붕, 초록색 자동차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찾는 데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mindfulness라고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그냥 놓치거나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도 그거를 회피해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랬구나 인정해주는 거예요. 바라봐주고 느껴주고. 우리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은 그때만 느낄 수 있지 지나가고 나면 못 느끼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놓치지 말고 좀 더 흠뻑 느껴보자는 거죠. 가끔은 이런 일상 말고 내가 직접 즐거운 일들을 나에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입욕제 아시나요, 여러분들? 목욕할 때 향도 좋고 또 어떤 피부를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어떤 파우더 같은 거를 넣는 거예요. 그런 걸 입욕제라고 합니다. 입욕제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거품이 나는 베스밤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목욕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면 족욕을 할 수도 있겠죠. 발만 담그는 건 족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좀 더 힐링하고 좀 더 멍하니 멍 때리면서 다른 것들 안 하고 좀 더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좀 힘든 생각이 떠오르거나 해도 이런 것들을 차분히 느껴주고 차분히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자꾸 안 좋은 생각들, 후회나 부끄러운 실수, 걱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멍 때릴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니까 좀 멍 때릴 시간, 쉬어갈 시간을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잘해야 된다는 압박, 프레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SNS들 많이 보잖아요. 다들 그러면 너무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여행을 갔던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또 비싼 레스토랑에 간 그런 사진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되게 비싼 삐까뻔쩍한 그런 명품 하울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집에 어떤 풍경, 집의 모습 그런 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 집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넓고 엄청 좋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명품이나 럭셔리 이런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왜 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명품들보다도 저는 그냥 브랜드가 붙어 있지 않은 깔끔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 어, 저렇게 보통 돈을 많이 버나? 나는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나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남들만 너무 잘 사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나의 자신감은 자꾸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부끄러운 실수들이 떠오르면 역시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많이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그 실수와 나를 잘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불러요. 어떤 부끄러운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일 뿐인데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가 곧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수가 그렇게나 부끄러운 이유는 그 실수랑 나랑 꽤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할 때 그 실수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자신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나는 그런 실수를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실수라는 이벤트는 나랑은 달라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던지 간에 나는 그냥 나예요. 이거를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냥 그 실수가 났을 때, 그런 실수가 떠올랐구나 하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걸까?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프닝에서 제가 방귀 실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이런 적이 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대로 운동을 할 때는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로 방귀를 껴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사실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실수가 떠올랐을 때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이벤트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전에 제가 어떤 어플에서 이런 거리두기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수가 딱 떠오르면 그 실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를 좀 부끄럽게 했으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뾰족뾰족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생겼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색깔은 무슨 색깔으로 해볼까요? 자꾸 눈에 잘 띄는 밝은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이라고 해볼까요? 노란색 뾰족뾰족한 실수, 동그랗게 생긴 뾰족뾰족한 실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전 디테일하게 그 실수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수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더 멀리 갑니다. 네, 실수는 나랑 붙어 있거나 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이벤트입니다. 저 멀리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실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실수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 실수를 하는 나 자신이 진짜 못나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요? 무슨 실수를 했던지 간에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 실수를 가지고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떤 실수들이 떠오를 때 특히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 실수를 하는 나, 이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를 굉장히 스스로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실수를 했어도 그냥 그때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갔던 당당한 사람,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또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 이야기 했었잖아요. 저에게 빵 계산을 해주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잘못 말한 아르바이트생. 맛있게 드세요 해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했던 아르바이트생 이야기 했었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 귀여워 보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실수를 할 때 물론 되게 그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실수를 하나 이러면서요. 근데 그냥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웃긴 실수도 다 하네 그러면서 웃어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상상해 주세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을 일기로 쓰거나 아니면 메모장에 자꾸 메모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꾸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더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더 자꾸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뭔가 역사나 문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심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무 생각, 그냥 저의 생각 이런 거를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 진짜로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런 걸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좋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스스로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을이 왔고 곧 겨울이 오고 올해가 끝나는데 나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올해도 해보고 싶은 걸 다 못했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못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가 않았고 습관 같은 것도 바꾸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1년이 생각보다 참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그리고 1년이 굉장히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구나. 내가 그래도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앞으로 내년도 잘 또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해서 또 즐겁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한국어 수업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예약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